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한 30분 정도로 좀 간략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진행을 하다가 혹시 같은 부분을 영어로 듣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영어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영어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댓글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회 소개와 참가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혜택을 여러분들께 주는지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을 저희가 받았을 텐데 실제로 대회에 오면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답해드리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게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구글 혹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저희 기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체 여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저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이유이고요.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여러분들이 올림피아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는 아닐 거예요.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등등 이 올림피아드라는 단어 자체는 해당 분야의 최고를 뽑는다라는 걸로 보통 경시대회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K-팝이던 한글 아니면 아이돌, K-영화, 푸드, 뷰티 이런 쪽으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전 세계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이거를 우리가 올림피아드처럼 뭔가 경시대회 느낌의 학술적인 건 아니지만 문화 교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한글 혹은 한국어를 매개로 같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글 올림피아드를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올림피아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 혹은 조금 이 두려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의 행사 자체는 너무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너가 한국어를 진짜 잘하는 걸 보여줘.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걸 시작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사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희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의 방송 중에 비정상회담이라고 이건 옛날에 진행이 됐었던 프로그램인데 비정상회담과 뭐 대한외국인처럼 여러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한국어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우와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방송들을 토대로 우리도 조금 더 한국 혹은 한글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맨 처음 시작된 게 한글 올림피아드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게 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공지가 올라갔는데 저희 이번 테마 자체는 109인의 한글 K 집현전 학사들을 양성한다입니다.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라고 보시면 집현전이라는 기관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펼치기도 하고 뭐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교육 방식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세종대왕 때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훨씬 더 개편이 되고 확대가 된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대왕도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이거를 과연 백성들이 널리 이렇게 쓰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글에 관련된 한글 올림피아드에서 외국인들의 109명, 이거는 10월 9일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그래서 109명의 외국인 K 집현전 학사들을 양성하자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게 이번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회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점차 커져서 전 세계에 이제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널리 퍼트러지고 다른 외국에서도 단지 그냥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글 올림피아드를 참가하려고 오시면 무엇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대회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참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참가 신청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한글올림피아드.org를 들어가시면 참가 신청을 누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가 신청 방법을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 밑에 신청하기라는 버튼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것처럼 참가 신청서를 누르면 똑같이 신청서로도 갑니다. 참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학 혹은 대학원 혹은 어학당 혹은 이런 한국어 학원 등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인 1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같은 소속 혹은 국적이 아니어도 하나의 팀을 꾸리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안 되는 거는 복수 국적자 혹은 국적 자체가 한국인 경우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수 국적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까지도 복수 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복수 국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의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한글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어서 이런 부분은 참가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자 혹은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재학증명서를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발급이 안 됐어요.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하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되신 이후에 저희에게 제출을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뭐 체류 허가증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학생증 이런 관련된 서류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추후에 저희가 근데 이거는 참가 자격 관련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부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개별적인 연락으로 주시면 됩니다. 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 혹은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를 개설을 해서 그 안에서 팀원을 구하실 수 있게 해두었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 해두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에는 현재 30명에 넘는 인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를 통해서 연락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 팀원 구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채팅방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채팅방은 저희가 만든 목적이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다인 거지 저희가 직접 매칭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팀원을 찾고 싶다, 찾아야 한다 하면 여러분들끼리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팀원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로 이 참가 신청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참가 신청 방법에서 참가 신청서로 넘어가면 이 화면처럼 이 두 개의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두 개의 화면은 같은 건데 제가 같이 넣어놨던 이유가 그 질문 중에 팀장이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면 본인은 팀장이라고 선택을 하면 되고 팀장이 아니면 이제 팀원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 차이가 이 두 개의 화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의 경우에는 팀장을 클릭했었을 시 그 밑에 팀 자기소개 영상에 URL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팀장 한 분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링크가 없이 바로 진행이 되니까 그냥 나머지 링크 빼고 나머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참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팀원 3명이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여기에서 비자사본이나 혹은 재학증명서 같은 개인 정보를 받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모두를 다 맡겨버리면 내 신분을 약간 팀원에게 다 보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그냥 개인만 한 명 보낼 수 있게 팀원 3명 모두가 다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참가 신청이 다 끝난 이후에 팀원 모두가 제출해 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가 잘 받았다라는 확인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 3명이 모두 다 제출을 했는지 팀장은 URL 링크까지도 제출을 했고 그게 잘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가 혜택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왜 내가 과연 참가를 해야 하는지, 이건 대체 어떤 대회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참가해야 되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한글 문화 수도로 선정이 됐다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문화 수도로 작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세종시가 조금 더 이 한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행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종시에 막 이응다리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막 한글을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건축물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위치한 모든 지역명들이 다 순 한글로 지어져 있고요. 이만큼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도 세종시에서 개최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한국 혹은 한글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오셨으니 이 지역까지도 같이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상 혜택이 지금 보이죠? 시상 혜택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상금도 그렇고 시상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본선에서 36개 팀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 36개 팀 이유는 아까 109인을 선정을 한다고 했었죠. 집현전 학사를. 그렇기 때문에 36 곱하기 3 했을 때 108명이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36개 팀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36개 팀 중에 15팀, 무려 15팀이나 이제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수상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한 팀으로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고요.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3팀, 우수상 6팀, 특별상 5팀 해서 각각 상금은 이만큼씩 주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시상 같은 경우에도 각각 정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거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은 이 참가 혜택까지만 하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오늘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정보인데요. 저희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랑 이제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호텔이랑 같이 협업을 맺어서 50%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숙박하는 그런 숙박자들에 한해서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방, 그러니까 스탠다드 트윈 2인 1실을 11만 원에 예약이 가능한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할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추후 이제 예선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 프로모션 코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 세종 가는 길 멀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세종 가는 길 혹은 어디 지역에 계시던 그 지역에서 서울 가는 왕복 KTX 비용 그리고 현장에서의 점심 식비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예선을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더 자세하게 추후에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교통비 식비 제공하고 호텔 프로모션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여기까지는 그래 알겠고 그렇다면 난 진짜 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 한글 올림피아드가 전 세계에서 한국어 혹은 한글을 매개로 모인 전 세계의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라는 궁금증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에 오시면 이제 적어도 나를 제외한 나머지 107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너는 어디서 왔어? 너도 이걸로 통해서 배웠어? 나도 이거 좋은데? 라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나이대 비슷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친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도 형성을 해서 꾸준히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끼리의 친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저희는 만들 거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데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친구 만든다. 근데 세종까지 가가지고 친구도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이거 상금도 없고 완전 럭키피키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대회 내용으로 조금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질문 안 해주셔도 추후에 이제 Q&A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어서 그때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예선에서 모집 인원 제한이 있나요? 예선은 모집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해 주실수록 훨씬 더 좋고요. 다만 예선에서 본선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선 전체 제출한 팀수 중에서 상위 36개 팀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은 참여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회사에 다니는 본인께서 대학원 혹은 대학에 재학 중이시냐 아니시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참가 자격은 대학원 혹은 대학 어학당 혹은 대학 아니면 한국어 학원 아니면 교육원 이런 곳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관에 속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는 재학 증명서 혹은 뭐 소속 그런증만 발급이 되면 가능해서 회사에 다니고 계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다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팀원들끼리 국적이 상관이 없나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국적도 소속도 다 상관없습니다. 대학이나 소속도 같아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도 소속도 다 상관없고요. 팀 안에서는 마음대로 팀은 꾸리시면 됩니다. 팀원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넘어가자면 저희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바이오에 걸려 있어요. 오픈 카톡방의 링크가. 그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찾아주시면 되고 다만 저희는 이 플랫폼만 제공할 뿐 여러분들께 직접 매칭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팀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영상은 가로로 촬영해야 하나요? 세로로 촬영해야 하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뭐 모든 형식과 이런 거는 다 자유이고요. 그냥 길이만 3분 이내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3분 이내라는 거가 3분 땡 하고 끊고 안 그러셔도 되고요. 3분 언저리쯤에 하시면 되고 근데 막 영상이 예를 들어서 막 도저히 못 끊겠어서 5분의 영상을 제출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처음부터 3분까지의 길이만 보고 평가에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한국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팀원이 아닌 다른 분이 나오셔도 돼요. 심지어. 하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팀원들로만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인이 화요일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본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마지막 Q&A 때 다시 받아볼게요.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네,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대회 일정입니다. 저희 모집 마감은 다음 주 수요일 11시 59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원 전원 참가 신청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팀장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링크까지 함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집이 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다 이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참가 신청 완료된 분들은 이메일로 참가 신청이 예선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자 발표의 경우에는 9월 30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중에 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되게 좋겠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5시 반에 전체 행사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본가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회 시작 자체는 이제 개회식 시작은 10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앞전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사항도 있고 아무래도 이 대회 장소도 크고 다른 곳을까지 와야 하다 보니 참가자 등록 이런 것도 좀 원활하게 마치시기 위해서 9시 반까지 현장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대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위치해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와야 하는지 이 기획전시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본선 진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나 세종도 모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지 나 무서운데 라는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자면 이 대회 일정에 5시 반까지는 팀원 모두가 다 참석을 해 있어야 수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을 하셨는데 팀원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등으로 대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 또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이 대회 끝까지 다 여러분들 팀원이 와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하루 빼서 어차피 세종에 오시는 건데 5시 반이 엄청 늦은 시간도 아니니까 이 시간 자체가 엄청 많은 프로그램으로 뭐야 벌써 시간이 5시 반이나 됐다고 할 만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넘어갔나요? 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본선에서 대체 나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간략하게 몇 가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선은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규정집에도 나와 있는데 이 4개는 각각 다 다른 프로그램이고요. 몇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여러분 다 MZ 세대이시잖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이제 이런 뭐 틱톡 이런 SNS를 굉장히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퀴즈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퀴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국어 관련된 퀴즈, 그래서 한국어, 한글, 뭐 한국어 문화, 한국 속담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한국을 테마로 한 퀴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퀴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말하기 대회예요. 마지막 컨텐츠가 이제 말하기랑 관련된 부분에 2가지의 컨텐츠가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말하기 대회이고요. 근데 말하기 대회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미지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막 대본을 써야 할 것만 같고 높은 어휘력으로 엄청 유창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대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누가 한국어를 제일 잘하냐, 높은 어휘력을 쓰냐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막 토픽 스코어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혹은 한글에 열정을 갖고 내가 이거를 정말 많이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 대회도 막 경직돼서 대본을 써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한국어 실력을 이 주제에 맞춰서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제도 여러분들께 미리 사전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날에 선정이 되신 본선 진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며 그 프로그램들의 주제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까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메일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게 팀으로 참여를 하는 거긴 한데 다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회가 유일무이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오셔서 여러분들끼리 한데 이렇게 섞여서 팀 구분 없이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예정이어서 조금 너무 막 나는 대회를 참가하는 거야. 이건 되게 어려울 거야. 학술적이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빼시고 나 세종까지 가서 한번 세종시도 돌아볼 겸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 친구도 만들고 이런 한국어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독학으로 배웠는데 내 한국어 실력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가 볼까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라이트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A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행사와 함께 그 다음 날인 10월 9일 날에 한글런이라는 마라톤 대회를 함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글 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탭에 2024 한글런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10월 9일 아침에 10.9km를 이제 마라톤을 하는 그런 대회는 아니 그런 대회죠. 그런 대회이고요.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의 참가비로 노스페이스의 후원을 받아서 노스페이스 티셔츠와 함께 마라톤 참가 증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대회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차피 세종까지 왔고 다음날 한글날이어서 학교도 쉬는데 호텔도 50% 특가이니까 하룻밤 자고 마라톤까지 갔다가 올라가 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글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대회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로 한국어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 한번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답변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본선을 위한 주제 범위나 참고 자료. 네, 이것도 9월 30일 날에 저희가 본선 진출자에 한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본선 진출에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날 수업이 있어서 대회에 참가한다는 증빙서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참가 증빙서류 당연히 발급 가능하고요. 저희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그 참가 인증서와 학교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모든 서류들은 다 저희가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본선에 못 들어가면 대회 보러 가도 되나요? 완전 환영입니다. 대회 본선에 못 오셔도 대회에 직접 오셔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시면 이 대회가 저희가 1회만 개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 횟수에 거듭하면서 개최가 될 예정이라 한번 직접 오셔서 대회 현장은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 네, 여러분들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네,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대회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나 혹은 이런 뭐 여러분들께 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종 한글 올림피아드라는 걸 인스타그램에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계정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계정은 저희가 채팅 통해서 한번 다시 어떤 계정인지 계정명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한 5분 정도만 더 켜놓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제 질문 궁금한 거 없고 다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수업 혹은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질문이 있어서 치고 계신 중이라면 쳐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스타그램 계정 댓글로 달아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까 본선에 4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퀴즈와 말하기 대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SNS,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겨루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서프라이즈로 두는 걸로 하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말하기와 비슷해요. 근데 말하기 대회가 아닌 다른 형식의 말하기 능력 혹은 이런 것들을 말하기 구사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대회들을 점수를 다 누적을 해가지고 최종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팀대로 상위 15개 팀이 수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말하기 대회와 다른 말하기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거, 퀴즈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올림피아드 얼른 참가하고 싶어요. 얼른 참가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일 그 무무를 올리고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스토리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 스토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갖고 계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서 스토리에 올리고 그걸 하이라이트로도 만들어 두니까 그 하이라이트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이라이트에 없는 질문이다 하면 저희 한글올림피아드 가 아니죠. info@한글올림피아드.org라는 문의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의 메일 주소는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전화도 있어서 전화로도 문의 주시면 평일 10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다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신분이 대학생이 아닌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슷한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아직. 올해 행사를 한번 해보고, 사실 저희도 이게 1회 행사이다 보니까 1회 행사를 대학생으로 해서 유학생들로 만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확대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대상을 다른 대상을 위한 대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활발하게 그렇게, 문의사항은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대회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모집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아무래도 평일인지라 주말 동안 팀원분들과 열심히 촬영을 하셔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 높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 내외로 팀원 모두가 나오는 영상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꼭 3명 모두 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영상 내용은 그냥 자기소개하면 되나요? 팀 소개, 자기소개 및 대회 동기, 지원 동기 영상 등 이 소개 영상도 사실 팀 소개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내용을 어떤 거를 넣고 싶으신지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형식도 자유이고요. 내용도 자유이고요. 그 안에서 한글 올림피아드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 및 팀 소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 한글 올림피아드 꼭 나가야 해. 너네는 나를 꼭 선정해야 할 걸? 이라는 거를 어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진짜 끝낼게요. 나머지는 인스타그램 무물이나 혹은 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여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회 현장에서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